앞서 소개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 서울 전농동에 사는 A씨가 겪은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가게 주인은 만화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A씨의 만화방에서 아이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책을 보던 중에 아주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구더기였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짜장면을 보고 열이 받았는지 중국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아이들이 먹던 짜장면을 정리해주고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 봤나 장부에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화방에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를 내야 했던 A씨는 임대료를 건네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만화를 보던 학생이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A씨와 건물주가 급히 가서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만화책 안에서 구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본 건물주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금방 망한다는 둥, 냄새도 안 좋은 것 같고 관리 잘하라며 핀잔을 주고는 나가버렸습니다. A씨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두 번이나 발견된 구더기에 어쩔 수 없이 만화책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했죠.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웬 아줌마가 대뜸 전화를 걸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니, 댁네 만화방에서 애가 책을 빌려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책에서 구더기가 나와. 당신네 집 다녀온 뒤로 구더기가 집안 온천지에 돌아다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A씨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죠. 청소도 했고 쥐약을 놓은 대로 확인은 했지만 죽은 쥐 하나 없이 깨끗했고, 쾌쾌한 냄새는 남아있었지만 지하라서 그러려니 하고, 역시 장사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는 넘겼습니다. 직접 가서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집으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로 들리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가게 한 구석에 구더기가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소문은 건물주의 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건물 가격을 걱정했던 건물주는 앞에 했던 핀잔 플러스 알파를 귀에 때려 박았습니다. 이에 사장 A씨는 천장이 오래됐니 건물이 오래됐니 하며 하소연하였고, 청소는 매일 하고 있으나 아마 어디 죽은 고양이나 쥐에서 나온 구더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 하고 관리해주고 넘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건물주와 언쟁을 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언쟁을 뒤로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 A씨는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만화 가게가 정전이 되어버리죠.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급히 주변에 있던 성냥을 켜서 주변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꺼져서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의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는 얼굴이 썩었는지 마치 좀비 같은 얼굴을 하고 치아가 다 드러나 버린 잔인한 형태의 여자였는데, 그걸 본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보고 놀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고 눈에 보이던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괴상한 사건이 연달아 생긴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가게불을 끄는데 갑자기 또 한 번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 떡하고 나타난 그 여자를 마주한 A씨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불러서 어제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던 건물주, 헛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고 오히려 주인 A씨를 다그칠 뿐이었죠. 그러다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 들려온 그 자리는 여고생이 바닥에 무언가를 놓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는 바닥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더기인 줄 알고 간 주인 A씨와 건물주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피로 떡이 져버린 페이지를 넘길 수조차 없는 상태의 만화책이었기 때문이죠. 출판일이 오래되어 거진 찾지 않던 책장 자리의 피의 흔적을 따라 만화책을 다 치웠고 그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흘러넘쳐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피는 선반 뒤에서 흘러들어와 나무에 스민 양이 많아 넘친 듯 보였고 이내 주인 A씨와 건물주는 앞에 선반을 밀어 치웠습니다. 부스럭 소리와 함께 치워진 선반의 뒤편에는 피가 낭자하게 묻어있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의 시체가 꽤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주민등록증이 있어 확인을 해보니 다름 아닌 전주인 B씨였습니다. 건물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몇 달째 건물 월세를 밀렸었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장사를 접고 도망을 간 듯 보여 가게를 내놨다는 건물주의 말이었습니다. 전주인 B씨를 이렇게 만든 건 한 달 전 손님 D씨였습니다. 손님 D씨는 흔하고 평범한 청년이었고 숫기가 없는 단골 손님이었답니다. 여주인 B씨의 외모에 반해서 짝사랑하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간대가 늦어 남아있는 손님은 D씨뿐. 만화책을 빌려서 나가려던 찰나 문 밖에서 주인이 쳐다보고 있었고 다시 만화가게로 들어온 손님 D씨는 무슨 결심을 한 건지 전주인 B씨에게 작업을 걸었습니다. 이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기분이 언짢았던 손님 D씨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주인 B씨가 넘어져 뒤에 있던 만화 테이블에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란 손님 D씨 또한 상황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전주인 B씨를 자주 보지 않는 만화책장 뒤에 숨기고는 흔적을 지우고 잠수를 탄 것이었죠.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건물주는 갑자기 비워버린 자리에 만화 가게를 급히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었고 구더기를 흘리고 현주인 A씨에게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전주인 B씨.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자신을 발견해달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그렇게라도 나타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무썰수였습니다.